가자. 아이고, 가자, 가자. 자, HG라고 쓰고 우리가 뭐라고 읽죠? 수은이라고 하죠. 네, 수은. 그럼 이제 수은은 사실 상온에서 상태가 뭐예요? 상온에서 상태가 액체죠. 근데 상온에서 그 순수한 금속인데 액체인 유일한 원소가 이제 바로 수은인데 액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약간만 열을 가하면 뭐가 될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이제 증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수은 기체를 방금 아까 얘기했던 프랭크 헐츠 실험을 했다고 치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프랭크 헐츠에서 FH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그 실험을 하면 결국 뭐를 측정하는 거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요 V threshold 문턱 전압을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원자 놓고 프랭크 헐츠 실험을 했더니 그 문턱 전압이 뭐 더 측정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실험한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측정이 되더라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4.9V하고 6.7V에서 저런 문턱 전압이 측정되었다. 그런데 이 그 프랭크 헐츠 실험에서는 문턱 전압만 측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그 전자랑 충돌을 했던 원자가 그 다시 안정화되면서 그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바깥쪽으로 내놓기도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내놓는 그 에너지가 빛의 형체로 내놓아지게 되고 그때 그 빛 에너지에 뭘 구해보자? 파장을 한번 구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우선 그 간단한 이해를 위해서 이 수은 원자 내부의 그 전자들의 에너지 상태를 지금 이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어떤 말이 있냐면요. ground state, excite state라는 표현이 있어요. 찾았어요? 자, 그럼 여기 ground state라는 말의 뜻은? 네, 우리말 번역으로 바닥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에너지 준위 중에서 가장 안정한 상태. 그거를 영어 표현으로는 ground state, 우리말 번역은 우리말로 그냥 바닥 상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가장 안정한 상태가 있다면 가장 안정하지 않은 상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원래 표현으로는 excited state라고 하고 우리말 번역은 뭐? 들뜬 상태다. 그런데 결국 프랭크 헐츠 실험의 최종적인 결과는 그게 바닥 상태냐 들뜬 상태냐 얘네들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그 에너지가 연속적인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뚝뚝뚝 불연속적이라는 게 바로 저 프랭크 헐츠 실험의 가장 중요한 결과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가장 안정한 상태에서 그 들뜬 상태들이 한두 개만 한 개 정도만 있는 게 아니라 꽤 여러 개가 나타날 수가 있다고요. 알겠죠? 그 여러 개 나타나는 것에 대한 실험 결과가 이렇게 두 개가 측정이 된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면 이때 어떤 건 4.99 어떤 건 6.7인데 보시다시피 가속 전압이 클수록 그건 더 큰 에너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더 작은 에너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더 큰 에너지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 4.9와 6.7이 이 에너지 도표에서는 누구와 누구 사이의 에너지 차이겠느냐라는 거예요. 네. 바로 여기에 있는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던 어떤 전자가 첫 번째 excited state로 전자 전이를 할 때 그때 이 둘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그게 전압으로 표현하면 4.9V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가장 안정한 상태에 있던 전자가 어떻게 돼? 두 번째 excited state로 진행을 할 때 이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6.7V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그 사실은 나와 있는 요 실험 데이터를 요렇게 개념적으로 우선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실은 요 그림 자체로 지금 우리가 이제 원하는 이 계산을 할 수 있냐? 그건 아니지만 머릿속에 이 아이디어가 있어야 이 계산까지 생각이 금방 도달하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때 또 편의상 뭐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요 둘 사이의 차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6.7에서 4.9 빼면 1.8 나오나요? 맞나요? 그래서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었냐면 요 어떤 상태와 어떤 상태 사이의 차이를 갭이라고 했거든요. 그 갭이 위로 고에너지가 될수록 갭이 점점점 어떻게 된다고 했죠? 에너지 갭이 점점 줄어든다고 했죠. 무슨 말 알겠죠? 실제로 이렇게 돼요. 알겠죠? 실제로 모든 어떤 그 물질들에 대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제 뭐가 됐건 지금 나와 있는 4.9와 6.7은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첫 번째 들뜬 상태,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보시다시피 두 번째 들뜬 상태의 에너지 차이를 표현해 주는 것이다. 너만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제 구해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이제 빛이 튀어나올 텐데 그때 그 빛의 파장을 좀 구해보시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 바로 요 생각. 자, 얘는 뭐냐면은 가속 전자의 뭐죠? 운동 에너지죠? 얘를 전하량에다가 전압을 곱해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것에 대해서 이 뒤에 있는 얘는 뭐예요? 얘는 그때 그렇죠. 방출되는 빛의 에너지 표현이죠. 그 두 개가 등호가 성립한다. 이 등호 관계를 뭐라고 했어요? 네, 이게 바로 에너지 보존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그 정작 그 미지수는 누구예요? 바로 램다. 이게 바로 뭐예요? 그 방출된 빛 에너지의 파장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뭘 할 수 있다? 램다는 E V threshold HC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상수 이런 걸 넣으면 뭐가 나온다? 값이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상수 넣고 뭐 넣으면 다 계획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제 이때 각각 이 항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텐데 이때 여기에 있는 요 H 얘를 뭐라고 하죠? 얘를 바로 플랑크 상수라고 하죠. 그 값이 대략 어느 정도죠? 바로 6.6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세크 이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 곱하기 자 여기에 있는 C 얘는 뭐예요? 바로 빛의 속력이 되겠죠. 그죠? 자 빛의 속력은 대략 값이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 이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때 E는 뭐예요? E가 뭐예요? E가 바로 전자의 전하량이죠. 가속 전자니까 여기에 바로 뭘 써야 돼요? 전자의 전하량을 써야 되죠. 그 전자 전하량 값이 얼마예요? 바로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로인 거죠. 아시겠죠? 거기에 곱하기 보이 스레숄드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얘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이제 아직 여러분들은 국졸이죠. 공식 학력이 국졸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초졸. 공식 학력은 아직 중학교 졸업 못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법적 학력은 초졸이에요. 그렇죠? 초졸. 초졸하다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학생이 될 텐데 특히나 고등학생 이후 특히나 여러분들이 영재고 과학고를 가게 되면 이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 있죠.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을 좀 형식화하고 객관화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냥 머릿속에서 탁 떠오르는 거 그냥 탁 계산하면 될 것 같아. 안 해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뭐에 유념해야 된다?
형식과 특히 자연과학에선 단위.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잘 보세요. 내가 지금 잘 봐요. 모든 숫자들의 뭐를 썼죠 지금? 단위를 계속 쓰고 있죠. 모든 숫자들의 단위를 계속 쓰고 있죠. 요렇게 단위를 표기하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완전 중요해. 자, 그럼 이때 여기에 나와 있는 6.616 곱하기 10의 34승, 3 곱하기 10의 8승, 1.6 곱하기 10의 19승. 얘를 계산기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죠? 그럼 그 계산기는 사실은 이제 영재고 과학고 가시면 쓰게 되니까, 물론 뭐 몇몇 과학고는 못 씁니다만 영재고는 다 쓰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무슨 교육도 받아야 되냐면 계산기 사용법도 교육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계산기 쓰면 계산이 편리할 것 같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 계산기가 그 달의 시험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계산기 때문에 무지막지한 감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적이 시들시들해질 수도 있어요. 시들시들 알아요? 네. 비실비실 알아요? 네. 그래요? 네. 무슨 말 알겠어요? 여러분 성적이 비실비실하거나 시들시들하면 큰일 나요, 겠어요? 네.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때 계산기를 잘못 쓰는 바람에 성적이 확확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명심하셔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왜냐? 예를 들어서 지금 요 계산 같은 경우도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라고 썼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손으로 연필로 쓸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걸 계산기로 입력한다고 쳐봐요. 그럼 1.6 곱하기 한 다음에 10 한 다음에 위에 지수를 써야 되는데 계산기 안에서 얘를 지수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며, 그리고 계산기 입력을 할 때 여러분 잘 봐요. 거기 계산기 보면은 뭐 아직 다 자세히 안 써봤겠지만 1, 2, 3, 4, 5, 6에 버튼이 있잖아요. 그럼 버튼에 그러면 나와 있는 버튼대로 눌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1이라고 생각하고 1을 항상 누른다고 가정할 수 있을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는 분명 머릿속에서 1을 눌러야지 하는데 슬쩍 잘못 쳐가지고 2를 누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문자, 뭐 카톡으로 문자 넣거나 컴퓨터로 문서 작성할 때 타이포 나요, 안 나요? 타이포 나죠, 항상. 오타가 나잖아요. 오타가 나는 것처럼 계산기 입력할 때 이런 오타는 심각하게 나요. 특히나 어떻게 날 수도 있냐면 1.6 곱하기 10은 마이너스 19성이라고 쳐야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넣어야 되는데 이걸 마이너스를 모르고 빼먹는 거죠. 왜냐하면 보이기도 되게 조그맣게 보이니까. 그럼 이후 계산은 어떻게 되겠어요? 볼 것도 없어요. 그럼 이게 다 알아도요. 계산기 잘못 쳐가지고 성적이 시들시들 할 수도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계산기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교육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하고 이제 수업을 계속하면 내가 다 교육을 해드리는데, 예, 뭐 그 애석하게도 이제 그 나하고 만나지 못하면 내가 얘기는 못 해드리죠. 자, 여하튼 그래서 계산을 할 때 항상 우선 명심할 거, 내가 뭐를 같이 쓰고 있죠? 뭐를 같이 쓰고 있어요? 단위를 같이 쓰고 있죠. 그러면 얘네들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자, 잘 보세요. 여기에 있는 숫자들, 이 숫자, 요 숫자, 요 숫자를 어쨌건 계산기에 넣어요. 계산기에 넣어서 2개 곱하고 나누면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값이 뭐로 나오냐면 이 경우 1239.8 1239.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숫자, 요 숫자, 요 숫자 그대로 쓰면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어요? 네. 숫자만 그대로 쓰면. 자, 그런데 앞으로의 계산은 숫자가 중요해, 단위가 중요해? 단위가 억수로 중요해. 그리고 숫자 계산할 땐 또 계산기가 억수로 중요하고. 자, 그럼 여기에서 단위 정리를 좀 해봅시다. 우선 첫 번째 사라지는 단위 세크 사라지죠. 그 다음 여기에 어떤 단위 체계가 있냐면요. 바로 여기에 줄과 쿨롱이 있네요. 얘가 뭐로 바뀔까요? 바로 볼트로 바뀌겠죠. 자, 왜 그래요? 왜 볼트로 바뀌어요? 뭐냐면 원 줄의 정의가 원 쿨롱 곱하기 원 볼트죠.
그러니까 줄을 원 쿨롱 볼트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원 볼트의 정의는 원 줄 퍼 쿨롱이 되는 거예요. 즉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이런 단위 변환을 항상 잘 기억해 두셔야 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줄과 쿨롱을 약분을 했고 그리고 어떤 단위가 남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단위가 남아요? 바로 여기에 있는 미터 단위가 남죠. 그럼 미터를 그냥 여기 이렇게 쭉 써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나누기 얘는 아직 계산이 안 됐잖아요. 그럼 얘가 V 스레시홀드라고 그냥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때 얘를 편의상 이렇게 바꾸는 것도 좋아요. 1239.8 나노미터 곱하기 볼트 이렇게 쓰는 것도 좋아요. 자, 여기서 뭐로 바꿨죠? 바로 여기에 있는 10의 마이너스 9승을 뭐로 바꿨어요? n으로 바꾸었네요. 얘 뭐라고 있죠? 나노라고 있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9승을 나노라는 접두사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프랭크 헐츠 실험에서는 보시다시피 일반적으로 어떤 관계가 성립한다? 출입하는 빛의 파장을 이렇게 1239.8 나노미터 곱하기 볼트 나누기 스레시홀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이 파장 계산 자 어쩌란 얘기예요? 바로 첫 번째 얘를 램다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하라고요? 1239.8 나노미터 곱하기 볼트 한 다음에 첫 번째 이 가속 전압이 4.9V죠. 그럼 여기에 4.9V라고 딱 쓰는 거예요. 그럼 보시다시피 뭐가 그대로 딱 약분이 돼요. 볼트가 약분되고 무슨 단위가 바로 나와요? 나노미터, 즉 파장 단위가 바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계산을 하는 과정과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채점하는 교사 입장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채점하는 교사 입장에서 이렇게 딱 계산이 된 답안지를 보면 교사는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굉장히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답안지를 작성할 때 이렇게 단위를 생각해서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야 또 뭐가 줄겠어요? 계산 실수가 많이 준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숫자를 이 숫자로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값이 뭐로 나온다? 바로 250 나노미터 정도로 나오는 거예요. 뭐 마찬가지로 램다 2는 1239.8 나노미터 곱하기 볼트 한 다음에 그때 가속 전압이 6.7V죠. 계산을 해주면 값이 또 뭐가 나와? 180 나노미터가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한번 봅시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일반화하는 계산 과정이 있었죠. 만약에 이런 일반화하는 계산 과정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오히려 훨씬 더 귀찮은 계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자 봐요. 가속전압 놓고 파장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가속전압 놓고 파장 구하는데 이때 잘 보세요. 매번 플랑크 상수, 빛의 속력, 전자전자량 놓고 가속전압 놓고 파장을 구한다. 라고 하면 이 계산을 이거 할 때도 또 하고 이거 할 때도 또 하고 이러면 매우 단순하겠어요? 매우 귀찮겠어요? 매우 귀찮겠죠. 그러니까 필요한 계산까지를 완결을 해두는 거예요. 뭐를 포함해서? 단위를 포함해서. 그러면 단위를 포함해서 표현을 해두면 내가 지금 계산을 오히려 더 편리하게 할 수도 있고 실제로 내가 계산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단위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영재고나 과학고에 가서 이런 계산을 할 때는 항상 이런 뉘앙스로 답안지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 좋아. 이렇게 프랭크 헐츠 실험이 끝났습니다. 오케이, 됐다. 자, 다 쓰였죠? 썼죠? 자, 정리하세요. 자, 그 다음 어디를 보시냐면 81페이지입니다. 81페이지에 자 마지막 주제 3.
보어의 하이드로제닉 아이온 모델.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썼죠? 지금이다. 응? 왜? 응? 뭐라고요? 어디 뭐야? 그래요. 그래. 자, 어쨌건. 자, 이제 준다. 이제 준다. 에잇. 짜자자잔. 응? 뭐라고요? 자, 보자. 그 다음 81페이지 3.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나오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 주제는 완전 돌돌돌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모든 내용은 달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달달달 외워서 쓸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완전 중요하다 이거. 알겠죠?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근데 이것도 뭐 한 번 익숙해지면 뭐 크게 어렵진 않은 거니까 뭐 차근차근 살펴볼 거고요. 우선 첫 번째 단어 공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자고요? 단어 공부. 자, 여기 어떤 말이 하나가 있냐면 짜자자잔 이런 말이 하나가 나와요. 자, 저 말의 뜻은 뭘까요? 자, 우선 여기서 하이드라진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슈쇼라고 하잖아요. 슈쇼. 근데 이제 뒤에 영어에서 IC 이렇게 붙으면 이게 이제 말의 품사를 뭐로 보통 바꾸는 거예요? 형용사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완전 직역하자면 얘는 슈쇼의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이겠죠? 여기서 슈쇼 암쇼 무 알겠죠? 자, 그렇지. 저기 누구냐? 저기 신우 그거 암소 스테이크 좋아해요? 저 뭐야? 신우 고기 안 좋아해요? 고기 안 좋아해요, 신우야? 고기 안 먹어요? 그래? 그래서 뭐 그럼 신우 그러면 비건이에요? 그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보자. 그래서 이 보어의 하이드로제닉 아이온 모델이라는 말이 있는데 얘를 직역했을 때 얘 이름을 슈쇼의라고 사실은 영한사전 같은 데 찾으면 나오긴 해요. 근데 세상 쓰잘데없는 얘기 알겠죠? 세상 쓰잘데기 없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번역이에요. 저 녀석의 진짜 번역은 바로 이겁니다. 하이드로제닉이라는 말은 바로 전자가 하나뿐인이라는 뜻입니다. 원자 안에 전자가 하나뿐인이라는 뜻의 형용사가 하이드로제닉입니다. 사실 수소라고 하면 그 안에 전자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죠. 그 상황을 뜻하는 말이 하이드로제닉이지 그냥 직역해서 수소의 이건 하등 쓸데기 없는 번역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정확한 뜻은 뭐다? 전자가 하나뿐인. 그렇다면 그 하이드로제닉 아이온에는 그렇다면 어떤 예시들이 있겠느냐? 바로
슈쇼 자체. 아시겠죠? 슈쇼 자체에 전자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죠. 그 다음 2번 힐륨에는 전자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죠. 그렇지. 얘를 1 플러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전자 몇 개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 그러면 3번 리튬은 2 플러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전자가 또 몇 개 남아요? 하나. 하나만 더 해볼게요. 4번 베릴륨은 뭐로? 3 플러스로 만들면 모두 다 전자를 한 개씩만 존재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신도 알겠죠? 즉 요런 타입의 원자나 이온들을 영어로 하이드로지아닉 아이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가 만들어 놓은 그 에너지 준위는 바로 이런 물질들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잘해줍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보어는 그 유명한 불연속적인 에너지 개념을 이제 뭐냐면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그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겠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죠? 지금 몇 시죠? 몇 시죠? 지금 몇 시 됐죠? 그래요? 됐다. 그래서 이 이후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시작이 될 건데 그 내용부터 제가 드리는 영상 속에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하여튼 그렇다. 오늘 한 프랭크 헐츠 실험 있죠? 그 프랭크 헐츠 실험은 영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시험 수업 결과를 수업하는 거를 잘 기억을 하시고 이제 앞으로 우리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원장님 발침으로는 이제 뭐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렇죠. 네. 오케이 됐다. 여러분 어디 가시나 공부 잘 하도록 하시고요. 알겠죠? 신우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은요. 안녕. 이게 끊어버려서 좀 그렇긴 하네요. 난 여러분들이랑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푹 끊어져가지고. 하여튼 그렇다.